자, 계속해서 볼드 시그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MR 시그널 자체가 브레인이 액티베이션 되는 영역에서 시그널이 커지더라 라는 것을 이제 봤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이유는 그 위치에서 디옥시헤모글로빈의 농도가 감소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그 이유는 디옥시헤모글로빈이 많으면 MR 시그널이 감소하게 되는데, 시그널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그 위치에서 디옥시헤모글로빈 농도가 감소하고 옥시헤모글로빈 농도가 증가했다라는 이제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펫 영상은 이제 다음 주 후반부 정도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이 펫 영상에서 얻은 결과하고 요 MR 이미징을 통해서 볼드 시그널을 통해서 얻은 결과가 굉장히 이제 일치하게 되는데, 펫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어떤 방사선 동위 원소를 몸에 주입해서 기능적인 특성을 볼 수 있는 이미징 모달리티입니다. 그래서 이 펫을 통해서 살펴봤더니 실제로 뉴런이 액티베이션 되는 영역에서 디옥시헤모글로빈의 농도가 감소하게 되고, 그런 현상, 그런 위치와 이 볼드 시그널이 보여주는 것이 그냥 이제 일치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블러드 플로우가 굉장히 크게 증가해서 옥시젠의 소모량도 증가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블러드 플로우가 증가하기 때문에 사용되고 남은 옥시젠 또는 옥시헤모글로빈이 이 정맥 부분에서 디옥시헤모글로빈을 여기 보시면 이제 와시아웃 시킨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씻어내는, 그래서 디옥시헤모글로빈의 농도를 확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쓰이는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쓰이는 O2의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이 블러드 플로우를 통해서 실려오고 있으니, 그 쓰이고 남은 그 옥시헤모글로빈의 농도 또는 쓰이고 남은 옥시헤모글로빈이 정맥 부분에서 씻겨 나가는 거죠. 그 얘네들이 이제 쓸려 나감으로 인해서 디옥시헤모글로빈을 확 감소시킨다, 농도를. 그래서 그 위치에서 실제로 MR 시그널 또는 볼드 시그널이 커지게 된다.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이스라인 상태에서 이 정도의 양이 블러드 플로우가 옥시헤모글로빈을 싣고 와서 이 정도의 양 산소가 배출되고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뉴런이 활성화가 되면, 액티베이션이 되면 블러드 플로우 양이 크게 많이 증가하죠. 산소의 소모량도 증가하지만 이 블러드 플로우 양에 비해서는 작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쓰이고 남은 O2가 또는 옥시헤모글로빈이 이 뒷부분, 이 정맥 부분에서 원래 평상시 있던 디옥시헤모글로빈의 농도에 비해서 훨씬 더 감소하게 된다. 왜냐하면 옥시헤모글로빈이 이 디옥시헤모글로빈을 쓸어 나가서 이렇게 와시아웃 시켜버리기 때문에, 따라서 MR 시그널이 증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한테는 디옥시헤모글로빈의 농도가 감소하게 되니까 MR 시그널, 볼드 시그널이 증가하게 된다. 이게 이제 큰 발견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자극을 주고 그 부위에 뉴럴 액티비티가 일어나면 메타볼릭 액티비티에 의해서 산소 소모량이 증가하는데, 바스큘러 액티비티에 의한 블러드 플로우의 증가량이 워낙 크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되어진 O2보다 실려온 O2가 훨씬 더 많다. 따라서 정맥 부분에서 실려와서 쓰이지 않은 옥시헤모글로빈이 디옥시헤모글로빈을 쓸어나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디옥시헤모글로빈의 농도가 감소하게 되고, 따라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나요? 볼드 시그널이 증가하게 된다 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뉴럴 액티비티가 있으면 그러면 볼드 시그널이 증가하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코절 관계가 아니다. 즉 뉴럴 액티비티로 인해서 볼드 시그널의 증가가 그 원인과 결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fMRI의 한계점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다만 이제 이 뉴럴 액티비티와 메타볼릭 액티비티, 바스큘러 액티비티가 연관되어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 볼드 시그널의 증가도 뉴럴 액티비티와 코릴레이션 관계가 있고 그 코릴레이션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볼드 시그널의 증가를 뉴럴 액티비티로 추측 또는 유추해서 이해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 타이밍, 즉 볼드 시그널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볼드 시그널이라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고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발생하는지를 이제 이해했는데요. 그 볼드 시그널이라는 결국 이제 헤모다이나믹 리스판스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바스큘러 액티비티에 의해서 그러니까 블러드 플로우가 싣고 오는 거니까 바스큘러 액티비티에 의해서 블러드 내에 디옥시헤모글로빈의 농도가 차이가 나게 되고 그로 인한 시그널이 변하기 때문에 이 볼드 리스판스는 헤모다이나믹 리스판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헤모다이나믹 리스판스는 이제 플로우의 변화이기 때문에 이 뉴럴 액티비티가 나타났다고 해서 이 플로우 즉 바스큘러 액티비티가 즉각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시간적인 딜레이 그리고 디스퍼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딜레이와 디스퍼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은 여기 이제 아무래도 제가 이 그림을 통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시기에 내가 어떤 자극을 준다, 브레인에 스티뮬러스를 주면 그럼 볼드 시그널이 거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커지잖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커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타임 딜레이를 두고 이렇게 커져서 피크를 이룬다. 그래서 피크 되는 지점까지 자극을 주고 피크를 이루는 지점까지 약간 타임 딜레이가 생깁니다. 이 타임 딜레이는 당연히 플로우의 변화가 피지컬한 변화이다 보니까 스티뮬러스를 주고 뉴럴 액티비티 이후에 그런 플로우의 변화가 일어나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적인 딜레이가 반드시 필요하다. 자, 디스퍼션은 뭐냐 하면은 이 혈관벽이 늘어나서 플로우가 증가를 했는데요. 어느 시점에 예를 들면 이 시점에 내가 자극을 껐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볼드 시그널이 1에서 0로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간격을 두고 이 시그널이 유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타임 간격을 두고 얘가 유지가 되는 현상, 이것을 우리가 디스퍼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딜레이와 디스퍼션은 이 볼드 시그널, 이 헤모다이나믹 리스판스라는 어떤 특징을 잘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볼드 시그널의 굉장히 이제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이런 건데요. 아까 앞에서 여러분들 거의 초창기에 비주얼 콜텍스에서의 볼드 시그널의 형태랑 지금 여기서 이제 굉장히 세월이 많이 지나서 많은 테크닉의 변화가 있었고 발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측정하는 이 볼드 시그널의 형태가 그때 그 형태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요 10초 타임에 자극을 주면 볼드 시그널이 증가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딜레이가 있은 상태에서 이렇게 증가를 해서 유지가 된다. 그래서 딜레이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아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타임이 요 시점에 30초 시점에 즉 20초 구간 동안에는 계속해서 자극을 유지하고 있다가 30초 되는 시점에 이제 내가 자극을 끄면 없애면 그럼 볼드 시그널이 이제 떨어지는데 다시 여전히 어느 정도 딜레이를 두고 떨어지고요. 근데 떨어져서 이 제로 지점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약간 더 떨어지고 다시 회복돼서 제로 지점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약간 더 떨어지는 시그널의 크기가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자, 이런 현상이 결국은 이 볼드 시그널의 굉장히 중요한 이제 특성인데요. 여기에 이제 요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플라팅으로도 많이 설명이 됩니다. 이 그림은 사실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X 표시된 요 모양이 블러드 플로우의 증가량이고요.
그래서 블러드 플로우의 증가량에 의한 볼드 시그널의 양태는 여기 약간 흰색으로 된 요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딜레이를 두고 올라갔다가 유지되고 그 다음에 자극을 끄면 내려오는데 제로로 복귀하지 않고 약간 더 내려왔다가 복귀하는 이런 현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 블러드 플로우와 볼드 시그널의 양태를 잘 보시면 이 블러드 플로우하고 볼드 시그널의 크기는 그냥 비슷한 형태를 띠게 되죠. 근데 이 그림에서 좀 더 중요한 것은 이 블러드 볼륨하고 플로우의 차이점이 되겠는데요. 이 차이점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블러드 플로우에 따라서 볼드 시그널이 자극을 주었을 때 급격하게 증가해서 자극을 주는 동안 유지되는데요. 딜레이를 가지고 피크를 치고 다시 자극을 껐을 때 제로로 바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더 떨어진 다음 다시 복구된다. 이 사실을 이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뭐 기술의 발달, 소프트웨어의 발달, 그리고 뭔가 분석의 뭐 발전이 있었지만 지금까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볼드 시그널을 기반으로 한 실험들은 아까 앞에서와 같은 그런 대표적인 어떤 현상, 볼드 시그널의 현상들을 가지고 많이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우리가 비주얼 콜텍스에서의 시그널 변화를 봤던 거에 비해서 지금도 그 시그널의 형태는 굉장히 유지되고 있다. 거의 비슷한 형태로 가고 있다. 그리고 그런 시그널의 변화가 우리 브레인 펑션을 이미징해서 얻는 많은 이제 정보들의 기반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다시 미스매치 이야기를 다시 돌아가서요. 한 가지 생각해볼 만한 이제 퀘스천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지난번에 수업 시간에서도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뇌가 진화 과정을 통해서 많이 이제 발달 또는 어드밴스드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뉴럴 액티비티가 발생해서 산소가 필요한 또는 산소가 쓰이는 정도만큼만 딱 블러드 플로우가 걔를 실어와서 쓰이면 가장 효율적이죠. 근데 왜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실어와서 결국 쓰이고 남은 양이 다시 정맥을 통해서 실려 나가게끔 비효율적인 형태로 지금 동작하고 있을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제 좀 약간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블러드 플로우가 정확하게 CMRO2 즉 그러니까 산소의 소모량만큼만 증가해서 딱 그만큼만 산소를 실어오고 그래서 필요한 만큼 실어와서 모두 다 쓰이고 넘어간다고 치면 그러면 우리가 볼드 시그널이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냐 이제 결론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미스매치가 있어야 더 많이 실어와서 남는 양이 있기 때문에 디옥시헤모글로빈을 쓸고 지나가줘야 액티베이션이 일어났을 때 이 MR 시그널이 증가하게 되고 따라서 어떤 부위에서 액티베이션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징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확하게 쓰이는 양만큼만 실어온다고 하면 그러면 정맥 부분에서 디옥시헤모글로빈의 농도 변화가 없겠죠. 액티베이션이 있으나 없으나. 그래서 액티베이션의 유무와 상관없이 디옥시헤모글로빈의 농도가 변화가 없다면 그러면 볼드 시그널의 변화도 없다. 따라서 그러면 우리가 MR 기법을 통해서 브레인의 펑션 또는 액티베이션을 이미징할 수는 없을 거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비효율적인 지금 현재 상황일 수 있는데요. 블러드 플로우의 증가량과 CMRO2의 미스매치. 근데 이제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디옥시헤모글로빈 농도 변화를 볼 수 있고 그걸 우리가 시그널로 만든 것이 볼드 시그널이다. 그래서 이제 이미징화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결국 뉴럴 액티비티에 따라서 메타볼릭 액티비티와 바스큘러 액티비티가 발생하는데 거기에서 나타나는 미스매치, 즉 블러드 플로우의 증가량과 CMRO2의 증가량 사이의 미스매치로 인해서 혈관 이 블러드 내에 어떤 디옥시헤모글로빈 또는 옥시헤모글로빈 농도 변화가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MR 시그널의 크기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가 이미징화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볼드 리스판스, 볼드 시그널의 특성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